자, 우리가 그 미적분 원 풍산자 교재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일단은요.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원래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함수에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단원이고요. 극한을 함수에다가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극한이라는 친구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리미트라는 기호가 이제 x 값에 관련해서 x 값을 어디론가 무한대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극한 한 개의 지점의 값을 알아내기 위한 기호예요. 리미트라는 기호가. 그런데 함수에서는 이 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예요. x축색만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리미트 자체, 극한이라는 저 리미트 기호 자체의 특징,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직 양방향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방향의 값에 대해서 성질을 다 파악해 놓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열 단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조에서 마지막 단원을 배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이라는 친구에다가 극한을 씌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원래 첫 단원이었어요. 수열의 극한.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리미트 자체의 성질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함수의 극한밖에 없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친구를 배우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얹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부터 볼게요. 12페이지. 12페이지. 자,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1. 함수의 수렴. 함수의 수렴. 자, 함수 y는 fx와 갑자기 수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수는 알아듣는 단어인데 수렴은 처음 보죠. 자, 함수 y는 fx와 x값 a가 주어지게 되면 함수값 fa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x값이 하나의 수로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자, 요 밑줄 그어두셔요.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기까지 밑줄 그으십니다. 자, 계속 나올 표현이에요. 이게 리미트 표현이에요. 어떤 수에 한없이 뭐하고 있다? 가까워져 갈 거야. 다가갈 거야. 어떤 수까지 갈 거야. 약간 목표 지점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목표 지점. 저기까지 갈래. 저까지 계속 점점 가볼래. 이런 개념이 리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에 따라 fx라는 즉 y값이 x값이 어떤 친구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에 따라 fx라는 y값이 어떤 수에 가까워질 거냐? 이걸 갖다가 x가 화살표 A, fx가 화살표 네모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것이 바로 극한의 개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아직까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회색 박스 좀 볼게요. 자, x 화살표 A 이걸 우리가 x가 A로 다가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x 화살표 A를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요? A로 다가간다. A라는 값에 계속 다가가는 중이에요. 자,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있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 1번 함수 fx에서 x값이 A가 아니면서 A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아까 밑줄 그었던 표현 나왔죠?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fx값이 일정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 함수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아, 수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자, 수렴이란 일정 값에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수렴이란 일정 값에 가까워짐. 그 일정 값을 갖게 된 이런 의미예요. 일정 값에 가까워짐. 자, 라고 하고 이때 알파를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값이랑 극한값, 수렴값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어우야, 조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떡하노? 어떡하노?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쉬는 시간도 조금만 풀지 마. 한다. 자, 우리 수렴 뒤에다가 수렴값 다 같은 말. 다 뭐라고요? 같은 표현. 알겠죠? 왜 저렇게 불러요? 저렇게 여러 가지를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a로 갈 때 일정 값의 함수 값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친구를 수렴값, 극한값, 극한 이렇게 부를 거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호 보면요. LIM 요거 리미트를 줄여서 기호를 만든 거예요. 원래 영어 단어 리미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뒤에 날려서 이렇게 해서 기호를 만들었어요. 리미트. 해놓고 리미트 밑에는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밑에 x가 화살표 a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x 화살표 a. 자, 저기 붙어 있어요. x가 a로 갈 때, 자, 갈 때 fx라는 함수값, fx가 함수값이거든요. 즉 내가 극한값을 누구에 대한 극한이야는 요 리미트 기호 뒤쪽에 요 놈에 대한 극한이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 놈에서 x는 어디로 다가가? 그거는 여기에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a로 다가가. 그치? 그게 일정한 값이 되면 일정한 값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일정한 값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알파를 수렴한다. 수렴값이다. 극한값이다. fx의 a에서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수렴값, 극한값, 극한. 그렇죠? 이렇게 일정 값을 가지면 안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렴. 반대 표현이 있어요.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발산. 이렇게 발산. 일정한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아니면 진동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진동하기도 해요. 전부 다 뭐다? 일정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으면 뭐? 발산.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괄로 2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굳이 뭐 중요하지 않아서 괄로 2번 설명 안 할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하고 싶다고요? 요 극한의 리미트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수열의 극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조금 당겨다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함수의 극한은요, 함수의 극한은 보시는 것처럼 x가요 특정 값으로 갈 때 함수 값이 일정하게 되니 안 되니 요거를 질문하거든요. x가 특정 값으로 갑니다. 근데 이 특정 값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리미트 기호는 점점 가까워진다였죠.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였습니다.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였거든요. 자, 요 특정 값에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녀석을 하나 배워야 되냐? 요 기호 하나 배워요.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못 보셨어요?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처하시면서 이걸 모르신다고요?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
얘가 바꿨잖아요. 마크를 이거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저거 무한대라는 친구. 이게 뭐라고요? 무한대. 혹시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고 초등학교 때 보셨나요? 이렇게 직사각형 띠인데 한 번 틀어서 딱 붙이면 펜을 갖고 그림 그려도 계속 그릴 수 있어요. 무한히 그 띠의 면을 쫓아갖고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릴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기호가 저 무한대라는 기호입니다. 무한대. 자, 무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 커진다는 거예요. 무한이 뭐함? 커진. 무한대. 야! 대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무한히 작아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없어요. 옛날 교재들은 있어요. 개념을 근데 아셔야 돼요. 자, 무한 소도 있습니다. 무한 소. 무한히 작아짐. 야, 수학에서 무한히 작아지면 뭐가 되니? 무한히 작아져. 무한히 작아지면 사라지지. 무한히 작아지면 사라질 거 아니야. 내가 점점 작아져. 그쵸? 그리고 앤트맨 모임 나왔잖아요. 그 새끼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그 나노 단위까지 작아지면 결국 사라지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한소. 무한히 작아지면 수학에서는 어떤 값이 될까요? 0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0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쵸? 자, 이 친구 0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호가 없어서 0을 사용하긴 하지만 기호가 없어서 뭐를 사용하긴 하지만 0을 사용하긴 하지만 자, 무한소라는 친구는 이거 화살표 앞에 달렸을 때 요 땡땡이 화살표 즉 0으로 감이라고 표현했을 때 요 0은 진짜 제로가 아니라 뭐라고 읽는다고요? 무한소라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0이 적히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무한소. 오케이? 극한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무한소. 0하고 헷갈려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없어진 건데 원래 존재해야 돼요. 저 기호.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뒤에 이렇게 팔자를 눕혀놓으면 저 친구는 무한대. 점점 커진다. 이라는 개념.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열. 자, 수열은 문자를 x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다른 걸 사용했나요? 수열은 일반항은 누구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친구는 요 리미트 밑에가 x가 아니라 n이 즉 항수가 점점 커질 때 일반항의 값은 일정 값으로 다가갈 거냐, 계속 커질 거냐, 계속 작아질 거냐, 아니면 진동할 거냐, 이렇게 해갖고 공부하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AN은 구했었잖아요. 맞죠? AN은 구했었는데 생각해봅시다. 자, 공차가 플러스 3이었어요. 그럼 리미트 무한대를 붙였어. 그러면 AN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계속 커지죠?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계속 커지죠? 그럼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이 AN 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진다 개념이면 계속 커진다 개념이잖아요. 무한대로. 자, 그럼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계속 작아지죠? 그렇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작아지죠? 이걸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커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죠?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커진다 작아진다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커진다 작아진다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은 등비보다는 등차가 좀 쉽긴 하죠. 등차로 계속 볼까요? 자 공차가 등차로 설명하면 안 돼요. 등차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설명이 안 돼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자, 등비로 설명해보세요. 등비로. 자, 공비가 플러스 2예요. 그럼 곱하기 그럼 무한히 커지죠. 자, 그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뿔마 진동이. 맞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이. 알겠죠? 자, 그런데 공비가 2분의 1. 어떤 수의 반, 그거의 반, 그거의 반, 그거의 반, 그거의 반, 그거의 반. 점점 반반 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사라지거나 일정 값에 가까워져. 사라지거나 뭐라고요? 일정 값에 가까워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함수라는 친구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만 가는 개념을 갖고 일단 한쪽 방향 계속 어떤 값이 커졌을 때 전체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배우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열의 극한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요 지금 여러분들 좀 졸린 맛도 있고 해서 장황하게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제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요 두 개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자. 요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죠? 무한대, 무한수. 느낌 아시겠죠? 개념. 점점 커져. 무한대. 자,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 무한수. 점점 일정 값에 가까워져. 수열. 딱 이것만 보면 됐죠? 일정 값에 안 가까워져. 발산. 알겠지? 발산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발산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야. 계속 커지거나,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거나, 음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거나, 뭐하거나, 진동하거나, 뭐하거나, 진동하거나. 이렇게 총 세 가지 발산이 있다. 됐죠? 여기까지만 딱 설명할게요. 원래 수열의 극한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열 파트도 막 그 앞에 교재에서 빠진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수열의 극한 들어가면은 그 빠진 내용 때문에 설명하기 힘드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뺐구나. 그거 빼면서 이것도 뺀 거구나.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다 하지 말고 그 개념 정도만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소, 무한대, 그 다음에 수열, 발산 중에 계속 양의 방향 발산, 음의 방향 발산, 양의 방향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 이렇게 됐죠? 그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